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작품은 정지용의 춘설입니다. 춘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봄과 관련된 작품을 학습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정지용의 춘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춘자 자체가 우리 봄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도 설자가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춘서를 배우기 전에 우리 정지용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부터 파악하고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지용 작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옛날 옷 같은 걸 입고 있죠. 그렇죠? 이 입고 있는 옷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1902년부터 1950년대, 즉 젊은 나이를 보낸 시절은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다 보니까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으로서 뭐랄까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그 일제 시기 속에서의 지식인으로서의 굉장히 이상은 높지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이상을 펼치기에는 힘든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시의 특징을 보게 되면 먼저 식민지 청년의 고뇌와 슬픔 노래한 시가 있다고 하죠. 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식민지 청년들,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대에 대한 고뇌, 자신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슬픔을 주로 노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시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 종교시 같은 경우는 주로 나오지 않으니까 감상할 때 많이 보도록 하도록 하고, 자, 두 번째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노래한 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즉 자연의 모습을 노래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인간이 자연 속에 머물고 같이 동화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정지용 작가는 아들이 폐혈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당연히 아들이 죽었으니까 시를 쓸 때 시는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노래했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그러한 슬픈 상황이라든지 그런 모습 속에서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정지용의 특징이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들이 죽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감정을 되게 분출할 수밖에 없겠죠. 가족이라는 소중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이 작가는 거의 모든 작품을 자신의 감정을 과다하게 분출하지 않고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정종 작가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미지즘 작가라는 겁니다. 이미지즘. 자, 이미지즘 작가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시를 쓸 때 굉장히 형상화 기법을 많이 활용했다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형상화라는 게 그 시각적인 이미지라든지 청각 이러한 심상들을 많이 활용한 겁니다. 심상. 그래서 정종호 작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작품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심상적인 측면에서 집중해서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그에 대한 대표적으로 향수라는 작품과 유리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먼저 향수라는 작품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당연히 일제강점기 시대다 보니까 그 사라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그곳이 꿈엔들 이칠리아라는 후렴구를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향수라는 작품과 자, 유리창. 유리창은 그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시인데요. 그 슬픔, 감정을 분출하기보다는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라고 하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절제냐 하면은 자, 외로운. 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슬프겠죠. 그런 부정적인 정서일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우리가 호하고 물게 되면 입김이 차게 되죠. 그 입김을 아들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리창을 닦으면서 입김을 불어넣을 때 아들과 그 잠깐이라도 제외할 수 있는 황홀한 정서를 느낀다고 해서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고 감정을 너무 슬픈 것도 안쪽으로 감정을 절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게 역설적인 표현이 쓰였다는 거겠죠. 자, 역설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두 가지의 대비되는 정서, 두 가지의 표현, 두 가지 대비되는 표현이 공존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절대적으로는 의미가 모순되지만 그 속에서는 어떠한 숨겨진 의미가 있는 표현법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설의 대표적인 예문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예문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 이런 것들 있죠. 뭐 어, 예를 들어서 뜨거운 냉탕이라든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부드러운 침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예문도 있고요. 또 다른 예문으로는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예문들이 있겠네요. 자, 이 예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예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뜨겁다라는 속성과 냉탕이라는 속성은 둘이 완전히 대비되죠. 그래서 뜨거운 냉탕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말이 되겠죠. 자, 냉탕이 뜨거워. 뜨거운데 냉탕이야. 아예 말이 안 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또 우리 부드러운 침이라는 것은 우리 굉장히 딱딱하고 날카로운데 날카로운 속성을 가진 침과 부드러운 속성을 가진 부드럽다라는 표현 자체는 둘이 함께 쓸 수 없겠죠. 또 여기서 볼까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은 같죠. 그럼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하면서 보게 되면 여기 님이 옆에 있는 거겠죠.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완전히 같이 쓰이면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설법이라는 것을 모순 형용이라고도 부르죠. 자, 물론 이 모순 형용은 표면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 속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속의 뜻. 자, 대표적으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은 경우는 님은 실제로 떠났겠지만 나는 마음속으로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자, 찬란한 식품의 봄도 이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찬란하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 시어고 슬프려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좋아서 슬프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자, 이것도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라는 표현도 외로워서 좋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거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모순이 되는 역설법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 앞부분부터 역설법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 뒷부분에 역설법이라는 표현,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역설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설을 언급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춘설이라는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인데요. 자, 춘설 봅시다. 봄춘이죠. 봄이기 때문에 우리 봄이라는 거는 당연히 모든 만물이 피어나고 그렇죠. 우리도 사랑하는 감정이 싹 트오르는 게 봄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봄이라는 시기입니다. 자, 춘설은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봄의 기운. 자, 봄의 기운은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기운을 눈을 통해서 노래한 시이다. 자, 특이하게 봄이라는 것을 눈을 통해서 표현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른 봄에 눈이 내린 풍경을 묘사하면서 자 여기 묘사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형상화 기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봄이 내린 눈 풍경 자체를 찾아야겠죠. 자, 때 아니게 내린 눈이 봄이 오는 것을 미리 알리는 눈이라고 인식하는 참신한 발상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이 왔을 때 왜 아직도 눈이 와? 왜 아직도 눈이 오지? 겨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겨울이 안 끝났나? 근데 이 시인 같은 경우는 이 눈이 오는 그 상황 자체를 이게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좀 특이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음. 자, 특히 눈을 내리게 하는 차가운 기운 속에서 서린 봄의 기운을 지금은 차갑지만 지금 차가워도 봄의 기운을 새순 돋는 미나리라든지 움직이지 않던 고개 입을 오물거린다라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작품의 주제를 보게 되면 이제 봄눈이 내리는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눈이 내리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눈이 오는데 봄을 느껴요. 알겠죠? 눈이 오는데 봄을 느낀다.
선생님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얘기하고 있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영탄법이 쓰였고, 그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쓰였고,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겨울이 가는 아쉬움과 봄이 오는 설렘을, 즉 겨울에 대한 아쉬움과 봄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가움 두 가지 감정을 드러내는 이중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각 연을 이행으로 통일해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 열자 선뜻 원산이 이마에 차라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맥부리와 선으로 빛난 이마바지하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웅숭거리고 살아난 양이 꿈같기에 서러라.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하도 뻗고도록 죽고 싶어라 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 시를 읽었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시의 시기는 우수절의 초하루 아침입니다. 우수절의 초하루 아침. 즉 우수절이라는 것은 봄이죠. 이미 시기적으로는 봄이에요, 봄. 시기적으로는 봄이기 때문에 화자는 지금 시기를 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초하루 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 갑작스러운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한 눈이 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지금은 봄입니다. 이 사람도 우수절이기 때문에 봄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저 멀리에 산에 눈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추위를 느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기에 멀리에 있는 산이 이마가 차가운 것 같이 느껴진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추운, 쉽게 얘기해서 꽃샘추위가 온 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꽃샘추위가 온 봄. 자, 지금 꽃샘추위가 와서 춥더라도, 비록 춥더라도 여러분, 지금은 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수절이기도 하고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된다? 얼음이 금가고 봄바람도 새로운 것들이 불어와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눈을 통해서 오히려 더 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봄의 기운을 우리는 눈을 통해서 오히려 더 봄이 왔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건 되게 상대적인 상대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동기를 멈춥니다. 자, 멈추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멈췄을 땐 굉장히 속도가 느리니까 이전까지 달렸던 것들이 굉장히 빨랐구나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자, 다른 예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 배우들이 나오면 굉장히 잘생겼죠. 요즘에 잘생긴 배우들도 많고 아이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아이돌들을 보다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봤어. 근데 어때요? 굉장히 못생겨 보이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봄이지만 추위를 느낌으로써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더욱더 봄이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볼게요. 자, 더 쉽게 얘기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3월 달에 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겉옷을 다 벗고 집에 가죠. 왜? 그때는 따뜻해지니까. 그쵸? 따뜻해져가지고 집에 갈 때 옷을 다 벗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따뜻하네 라고 인식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어때요? 굉장히 춥죠. 굉장히 추워서 지금 시기가 어제가 봄이구나. 지금이 봄이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선생님이 이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봄입니다. 자, 우수절이고요.
자, 문 열자, 선뜻. 자, 선뜻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걸라는 표현이 나오고, 선뜻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라고도 될 수가 있겠죠. 문을 열었는데 선뜻 갑자기 먼 산이 이마에 차라. 나는 지금이 굉장히 따뜻한 봄인 줄 알았어. 우수절이니까. 근데 느닷없이 어때? 느닷없이 굉장히 먼 산에 먼 산이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표현법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여기에 느낌표가 찍혀 있다라는 거 자체가 영탄법입니다. 그렇죠? 영탄법은 우리 놀람, 감동, 감탄 이럴 때 영탄법을 쓰게 되겠죠. 원산이 이마에 차라, 자, 뭐뭐 해라, 차라 이런 것도 뭐뭐 알아, 어라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동사와 결합할 시에는 주로 명령형이어서 우지적인 어조가 나타나지만 차갑다와 같이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감탄형, 아 예뻐라 이렇게 이런 것처럼 아 정말 잘생겼다, 잘생겼어라, 잘생겼구나 이런 것처럼 형용사와 결합하면 감탄형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이 작품에서 영탄적인 표현이 나타난 것을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서 작품 전체를 펼쳐보고 이렇게 영탄법이 쓰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들 찾았나요? 자, 선생님이 찾은 부분을 가져오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선뜻, 이마에 차라, 그 다음에 향기로워라, 그 다음에 라는 감탄사, 서러워라, 그 다음에 하고 죽고 싶어라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에서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게 되겠네요. 됐죠? 자, 다시 앞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일행을. 자,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자, 이 사람은 창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본 건데요. 그 먼 산에 눈이 쌓여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시 삼연을 보게 되면 삼행을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눈 덮인 맷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창문을 열어서 봤더니 어때? 이렇게 눈이 쌓여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다? 시각을 통해서 그 눈을 확인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느껴진다? 차갑다고 느껴진다. 자, 바라본 시각이 차갑게 느껴지는 촉각으로 표현을 했다. 자, 바라본 것을 시각적인 대상을 우리는 촉각화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원산의 눈이 이마에 닿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원산이 바라본 게 원산이 차가운 것처럼 느껴진다. 즉, 여기서는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에 전이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고 다시 한번 여기서 먼산이라는 것을 촉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먼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거리감. 촉각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죠? 거리감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결국 이 산의 모습을 촉각화해서 거리감을 줄였다. 즉 봄 순서를 좀 더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느끼고자 한다라는 태도가 드러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수절과 초하루 아침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드러났죠. 자, 다시 여기까지 보게 되면 봄인 줄 알았던 날에 창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차가움이 느껴졌다. 그래서 보니까 새삼스럽게 눈이 덮인 봉우리와 선으로 빛난 이마맞이하다. 자,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건 결국 먼 산이죠. 이 먼 산이 즉 눈이 덮인 맷불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 차다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이것도 이마맞이다 하다라고 표현했죠. 결국 삼행은 1행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새삼스럽게 눈 덮인 맷불이와 이마맞이한 것 같다. 자, 이마맞이라는 것은 이마를 대는 거죠. 그렇죠?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촉각화했다. 결국 여기도 시각에 촉각화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즉, 눈 덮인 산봉우리가 이마에 닿을 듯이 가깝게 보여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공학적 신상이 쓰였고 시각의 촉각화가 쓰였고 결국은 그 먼 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최대한 거리감을 좁혔다고 봐도 되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봄인데 추워. 여러분들 꽃샘추위. 우리 지금 오늘도 추웠단 말이야 밤에.
근데 그래도 어때요? 봄이 왔으니까 결국 얼음이 금이 가고 바람이 새로 따른다. 즉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기 때문에 모든 얼음들이 녹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바람도 새로 부른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즉 봄에 여기는 봄의 정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봄의 풍경, 정경은. 자, 그래서 봄이 오니까 어떻게 느껴진다? 흰 옷구름이 절로 향기로워라. 자, 이 사람이 아까 그러한 옛날 옷 같은 거 입고 있었죠? 그러한 흰 옷구름에서도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 자, 옷구름, 흰 옷구름은 우리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느껴진다? 향기롭게 느껴진다라고 다시 그러한 시각적인 거를 향기롭게 느껴진다 라고 우리는 이것을 시각을 후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흰 옷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막 정말 멋진 아이돌들 볼 때 봤을 때 아, 진짜 저 사람에서는 향기 날 것 같아 라고 표현하죠. 자, 근데 그 사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오로지 그 사람이 잘생기고, 멋지고,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한테 향기가 날 것 같아 라고 표현한 겁니다. 시각적으로 그 대상을 확인했지만, 우리는 후각이라는 다른 감각으로 이를 표현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건강학적 신상이 쓰였고, 시각에 이번에는 후각화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봄날의 아침에 어떤 추위, 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면 이제 4행부터는 뭐다? 어, 봄의 정경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선생님 공간학적 심상에 대한 설명을 가져왔는데요. 자, 공간학적 심상은요,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이라는 건 어떤 거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죠. 전이하다.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이과기 때문에 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자, 뜻은 뭐냐면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다른 영역의 감각으로 표현되는 것.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으로 표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두 가지의 감각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감각은 내가 실제로 느낀 것이고 두 번째 감각은 내가 실제로 느끼지 않았지만 이 실제로 느낀 감각을 표현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즉 실제로 느낀 감각은 하나이고 이것을 직접 느끼지 않은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전이가 되겠죠. 선생님 예문을 가져왔는데 자, 푸른 종소리입니다. 푸른 종소리. 자, 푸른 종소리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느낀 감각은 종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종소리란 말이야. 실제로 느낀 감각. 근데 이 종소리를 우리는 어떻다고 느낀 거야? 느낀 거는 이 종소리가 왠지 푸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 거라는 말입니다. 느낀 것은 종소의 청각이지만 이를 푸른 느낌이 난다는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우리 이거 교과서 작품이죠. 춘설. 자,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은 뭡니까? 먼 산인 거예요. 먼 산. 먼 산을 바라봤는데 여기에 눈이 막 쌓여 있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 것 같다? 차가운 느낌일 것 같다. 자, 느낀 것은 멀리 있는 산을 본 것, 즉 시각이지만 이거에 대한 감각을 어떻게 표현했다? 왠지 차가울 것 같다는 촉각적 심상으로 전이해서 표현했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다른 세 개 예문 더 볼게요. 피부의 바깥에 스며드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여기서 이 사람이 화자가 느낀 감각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상황인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어둠이 어떻게 느껴진다? 피부에 스며드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결국 어둠이나 시각적 심상을 스며든다 라는 촉각화해서 표현한 거고요. 밤소리 말을 달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밤소리가 말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밤소리입니까? 말입니까? 밤소리가 되겠죠. 밤소리가 나는데 그게 마치 말을 달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밤소리는 청각이 될 거고 말을 달리는 걸 우리 어떻게 확인합니까? 시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옛약이 주술되는 실개천. 자,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거는 옛약을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실개천을 보고 있죠. 그럼 얘는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실개천이 흐르는 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옛 이야기 지졸지졸 되면서 가는 것 같아라고 시각의 청각화가 쓰인 겁니다. 여러분들 공간감적 신상, 감각의 정의 아시겠죠? 공간감적 신상은 우리 문제도 자주 나오고 개념도 가끔 헷갈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오게 되면은 웅숭거리고 살아나는 양이 꿈같기에 서러라. 자, 주석에 보게 되면 이 웅숭거리다라는 게 되게 소극적이고,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지 않고 소극적이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웅성거리고 살아났대요. 왜 웅성거리고 살아났을까요? 겨울 때는 우리 추우니까 이불밖에 안 나가고, 그치? 추우니까.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났다. 왜? 봄이 왔으니까. 봄이 온 게 꿈같기에 설어라. 자, 여기 일단 영탄법이 쓰였고요. 이거는 앞에서 확인했으니까 바로 이 설어라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설어라는요, 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중의적 해석. 우리 중의적인 해석하는 거 앞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이 작품도 중의적인 해석이 쓰입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2번부터 할게요. 낯설다. 자, 낯설다라는 해석은 새롭다라는 해석보다 새로워라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뭐가 새로울까요? 우리 직전까지는 겨울이었지만 이제 봄이 왔고, 봄이 와서 아, 얼음도 깨지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 봄이 다가오는 기운이 느껴진다. 그렇죠? 봄의 기운이 다가오는 게 굉장히 낯설면서 꿈처럼 아름답다. 꿈이란 얘기는 여기 꿈같기에 설어라 때문에 나온 거겠죠. 그렇죠? 즉 이번의 뜻은 방금 전까지 겨울이었지만 이제 그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새롭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해석은 이제 서러워라라는 표현인데요. 자, 서러워라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서러울까요? 자, 우리는 지금 봄이에요. 그렇죠? 봄인데 오늘은 꽃샘추위가 꽃샘추위가 있는 날이야. 그래서 눈이 왔어. 눈이 오면서 얘는 뭐가 떠올랐을까? 지난 겨울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 지난 겨울이. 그렇지? 얘는 그래서 지난 겨울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때? 지난 겨울이 탁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겨울에 옹성거리고 살았던 그 모습이 꿈 같은 거야. 왜 꿈 같다고? 내가 지금 봄이지만 오늘이 춥기 때문에 지난 겨울의 모습이 꿈처럼 탁 하고 떠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꿈 같은 느낌이 서러운 느낌마저 든다라는 강조의 표현도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상황이 꿈 같지만, 그치? 지난 겨울에 그 옹성거리던 게 꿈 같지만 이제 봄이 와서 그게 굉장히 서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볼까요? 다음 또 봅시다. 미나리 파릇한 새선도 없고 움직이지 않던이라는 옛날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던 고기 잎이 오물거리는 듯. 자, 미나리는 봄에 피는 식물이죠. 그리고 파릇하다라는 색상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파릇하다, 푸르다, 하늘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파릇한 새순이 돋아오른다. 돋아오른다라는 거고 피어난다라는 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그렇죠? 그리고 움직이지 아니하다. 왜? 겨울이었으니까 움직이지 않던 고기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즉 뭐다? 봄의 생동감과 생명력을 표현한 시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나리의 파릇한 모습이라든지 고기가 잎을 오물오물 거리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시각적 신상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구절이 선생님은 정종의 이 작품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집중해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꽃피기 전 철아닌 눈입니다. 즉 꽃피기 전 아직 완전한 봄은 아니야. 우리 완전한 봄 되면 꽃은 추위 없잖아, 그렇지? 완전한 봄은 아직 아니야. 그 철아닌 눈에 자 눈에 하도 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자 하도는요 겉옷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겉옷.
겉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자, 먼저 표면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볼 겁니다. 표면적으로. 자, 지금 봄이고 겨울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대. 그치? 그럼 도로 춥고 싶은 거는 왜 춥고 싶은 걸까? 추위를 느끼고 싶은 거잖아. 그치? 추위를 느끼고 싶은 건 뭐야? 겨울을 아직 보내기 싫다. 그래서 겨울이 가는 아쉬움과 허전함을 노래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우리 그래서 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봄의 생동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은 뭔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번째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역설법이라 쓰였는데 여기서 왜 역설법인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여기서는 추위를 느끼더라도 핫옷을 벗어 던지고 봄 기운을 반기고 싶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뭘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갈 때는 겉옷을 벗고 집에 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엄청 더 추울 거란 말이에요. 추울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다? 아, 어제 날씨 생각하면서 봄이었구나 라고 그 봄 날씨를 더 강하게 떠올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 작가도 지금이 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봄 기운을 느끼고 싶어. 이 사람도 봄 기운을 느끼고 싶어. 봄 기운을. 근데 이 봄 기운을 느끼는 방법이 추위를 느낌으로써입니다. 추위를 느낌으로써 봄 기운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말이 되나요? 봄 기운을 느끼려고 추위를 느낀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역설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이 화자는 어떠한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느끼고 싶은데 지금 이 순간에 추위를 느끼면 지금 이 시기, 우수절의 봄 기운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은 우수절이라는 봄이에요. 지금 상황이 봄이기 때문에 우리는 봄 기운을 느끼고 싶단 말이야. 근데 추위를 느껴. 추위를 느끼면 우리가 지금이 봄이다라는 거를 지금 이 우수절 시기가 봄이다라는 것을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자, 지금은 봄이에요. 지금은 봄입니다. 봄. 근데 봄도 이렇게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1일, 2일, 3일, 3일, 뭐 4일, 5일, 6일, 7일 이게 막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전체가 우린 봄이야, 지금. 이 전체가 봄이야. 근데 3월 3일에 이날이 추워. 이날이 꽃샘추위야. 이날이 어떤 날이냐? 눈 날입니다. 눈. 그러니까 이날은 춥겠죠. 그럼 이날에 추위를 느끼면 이 사람은 뭘 느낄까요? 다음 4일이라든지 5일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2일이라든지 1일이라든지 이런 날짜가 더욱더 봄이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즉 봄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추위를 떤다. 봄 기운을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추위를 원한다. 이기 때문에 역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봄 기운을 느끼려면은 따뜻함을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추위를 통해서 봄 기운을 느낀다니까? 그럼 당연히 역설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1번 뜻과 2번 뜻. 1번 뜻은 겨울에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허전함. 두 번째는 봄 기운을 더욱 느끼고 싶어 라는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한다라는 이중적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영탄적 표현 가져왔고 여기 부분은 두 가지가 봄의 생동감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결국 이 작품에서 봄눈이라는 것은 봄이 왔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매개가 되는 거겠죠. 즉, 눈이라는 게 봄이 오는 것을 미리 알리는 눈, 봄이 왔다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하는 매개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눈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강연을 이행으로 통일했다. 자, 우리 어때요? 강연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선생님 여태까지 다 행해만 편이네. 다 연입니다. 알았죠? 자, 1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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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이렇게 이행이 쓰였죠.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에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딱 두 줄로 다다다다다 끊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절제를 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절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을 딱 그 행에 맞춰서 수에 맞춰서 하게 되면 우리가 절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정종의 특성답게 우리 여기서 심상 찾아야 되겠죠. 심상. 심상 같은 경우는 어디 나왔었냐면 여기 나왔었고 그렇죠. 여기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도 나왔었고 여기도 나와 있었고 저 춥다란 촉각도 사실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촉각이 모든 심상들이 나와 있다는 정주영의 춘수는 굉장히 어려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사실은 모든 시인 중에서 정주영의 작품 제일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감상적인 측면, 그리고 시의 배경, 그리고 그 기본적인 개념까지 다른 수업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시간 수업 집중 열심히 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따로 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러 가져오면 반에서 다 같이 공유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순환의 19세를 읽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순환의 19세 여러분들의 나이랑 비슷한 시기의 소설이다 보니까 수업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한번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순환 19세로 독후감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품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작품을 읽었으면 하는 선생님의 가장 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안녕.